우리 딸에게 그만하세요. 선생님은 모르세요. 그 아이가 졸업식 연주에 실패하고 이후 오랜 시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성우야, 이거 좀 봐줘. 내가 아니면 누가 알아보겠어. 만수야,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손 떨려서 망치도 제대로 못 쥐어. 그냥 한 번만. 버리기 전에. 장성우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며 한숨을 내쉬었다. 친구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처럼 고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거절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성우는 습관적으로 핑계를 댔다. 하지만 만수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린 뒤였다. 오후에 햇살이 낡은 아파트 거실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먼지가 빗줄기를 따라 느리게 떠다녔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손등, 굳어버린 관절, 가끔씩 찾아오는 미세한 떨림. 이 손으로 한때는 그랜드 피아노의 2만여 개 부품을 완벽하게 조율했었다. 국내 최고의 조율사라는 말을 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그저 은퇴한 노인의 손일 뿐이었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왜 가는 거지? 라는 의문이 맴돌았다. 거절할 수 있었다. 아니, 거절했어야 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만수의 고물상은 동네 끝자락, 낡은 공장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녹슨 철제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기름때, 먼지, 오래된 나무의 냄새, 온갖 폐기물과 중고 물품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는 공간이었다. 왔어? 저기 구석에 있어. 만수가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커다란 물체가 있었다. 성우는 천천히 다가가 천을 걷어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업라이트 피아노였다. 아주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그 형태만으로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일본제 야마하, 아마도 1970년대 초반 모델. 검은 레커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건반 덮개에는 깊은 흠집이 나 있었다. 하지만 기본 골격은 여전히 견고해 보였다. 성우는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건반 덮개를 열었다. 뻑뻑한 경첩이 삐걱거리며 저항했지만 결국 덮개는 천천히 열렸다. 88개의 건반이 모습을 드러냈다. 흰 건반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검은 건반 몇 개는 금이 가 있었다. 어때? 쓸만해? 만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먼지가 폴폴 날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다. 가운데 도움, 시사. 성우는 천천히 검지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렸다. 차갑고 거친 감촉이 느껴졌다.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눌렀다. 소리가 나왔다. 탁하고 불안정했다. 음정도 정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소리였다. 피아노의 소리였다. 망치가 현을 때리는 그 독특한 울림이 고물상 창고 안을 채웠다. 성우의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 레, 미. 간단한 음계였다. 틀린 음정, 죽어버린 현의 소리,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액션.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하지만 성우의 귀는 그 엉망진창 속에서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었다. 이 피아노는 살아있었다. 아직도
성우는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기억. 무엇을 기억한다는 것인가? 피아노가? 아니면 자신이? 성우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속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배회했다. 떨림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음을 누르는 순간만큼은 안정되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수십 년간 반복했던 동작이 근육과 뼈 속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이거 어디서 났어? 성우가 물었다. 눈은 여전히 건반을 응시한 채였다.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한 할머니네 집이었대. 가족들이 다 버리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끝까지 안 버린 거래. 결국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만수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성우는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는 피아노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측판을 열자 복잡한 기계 구조가 드러났다. 펠트가 달아 있었고 현 몇 개는 끊어져 있었다. 댐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해머는 움직임이 불규칙했다. 하지만 성우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고장난 부분들이 하나하나 보였다. 어디를 어떻게 손봐야 할지, 어떤 부품을 교체해야 할지, 어떤 순서로 조율해야 할지. 마치 오래된 지도를 펼쳐놓고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이거 고칠 수 있어? 성우는 중얼거렸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뭐, 고칠 수 있다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만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야, 너 아까 손 떨린다며? 은퇴했다며?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건반을 눌렀다. 이번에는 양손으로. 간단한 화음이었다. C 메이저. 가장 기본적인 코드. 소리는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성우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다. 오랜만이었다. 이런 기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느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확신.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 이거 주인 찾아서 물어봐. 내가 한번 손봐주겠다고. 미쳤어? 이거 버리려고 갖고 온 건데? 얼마 받고 팔 거야.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내가 가져갈게. 만수는 친구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성우의 표정에는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고 있었다. 은퇴 후 무기력하게 지내던 친구가 아니었다. 저 눈빛은 분명 예전에 작업실에서 피아노와 씨름하던 그 조율사의 눈빛이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는 다시 한번 건반을 쓰다듬었다. 차갑고 거친 표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이 피아노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물건이었다. 할머니가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였다. 아마도 그 집의 누군가가 이 피아노로 연습했을 것이다. 첫 음계를 배우고 서툰 연주를 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기뻐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피아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뻑뻑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피아노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는 만수에게 말했다. 내일 다시 올게. 도구 챙겨서. 진심이야? 응. 성우는 고물상을 나섰다. 저녁 햇살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가벼웠다.
아니, 가벼운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날아갈 것처럼 경쾌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건반을 누르는 동작.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관절은 여전히 뻣뻣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다. 장성호가 고물상에서 발견한 피아노를 조율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매일 오후면 그는 낡은 가방에 공구를 챙겨 만수의 창고로 향했다. 먼지투성이 작업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성우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건반을 하나씩 분해하고 펠트를 교체하고 현의 장력을 조정하는 작업.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신기하게도 정밀한 작업을 할 때만큼은 안정되었다.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도 성우는 피아노 내부에 머리를 박고 해머의 정렬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액션 하나하나를 점검하며 어느 부분을 더 손봐야 할지 메모하던 중이었다. 만수 씨 계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가 창고 입구에서 들려왔다.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단정한 외모에 지적인 인상이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 관장님. 어쩐 일이세요? 만수가 반갑게 인사했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나 먼지를 털어냈다. 피아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만수 씨가 이쪽으로 아는 분이 있다고 하셔서. 아, 마침 잘 오셨네요. 여기 우리 동네 최고 조율사 있습니다. 성우야, 인사해. 성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여성은 반가운 표로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암동 문화센터 관장 윤도경이라고 합니다. 장성우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윤도경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악력은 단단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제 부탁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윤도경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성우는 피아노를 힐끗 보았다.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무슨 일인데요? 저희 문화센터 공연장에 피아노가 있는데요. 다음 주에 작은 연주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피아노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윤도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몇 군데 조율업체에 연락했는데 다들 오래된 모델이라 부품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곳은 아예 새 피아노로 교체하라고 하고요. 어떤 피아노인데요? 야마하 그랜드인데요. 정확한 모델명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성우는 귀가 솔깃했다. 그랜드 피아노. 그것도 야마하. 자신이 가장 많이 다뤘던 브랜드였다. 한번 봐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요? 윤도경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제가 은퇴한 지 오래돼서 예전만큼은 못할 겁니다. 괜찮아요. 일단 상태만이라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성우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부담스러웠다. 공연장 피아노라면 상태가 까다로울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연주회까지 있다니. 자신의 실력으로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윤도경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기대가 담겨 있었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암동 문화센터는 생각보다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3층 규모의 회색 건물로 1층은 전시실, 2층은 강의실, 3층은 소공 현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우는 윤도경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갔다. 공연장 문을 열자 객석 100석 정도 되는 아담한 공간이 나타났다. 무대 중앙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저기 있습니다. 윤도경이 무대로 안내했다. 성우는 천천히 무대에 올라 천을 걷어냈다. 야마하 C3 중형 그랜드 피아노였다. 1990년대 초반 모델로 보였다. 외관은 깨끗했다. 관리를 잘한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성호의 눈에는 미세한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건반의 높낮이가 미묘하게 달랐고 페달의 움직임도 부드럽지 않았다. 성호는 건반 뚜껑을 열고 의자에 앉았다. 가운데 도음을 눌렀다. 소리가 퍼져나갔다. 공연장의 음향은 좋았다. 하지만 피아노 소리는 균형이 맞지 않았다. 고음역은 날카로웠고 저음역은 흐릿했다. 어떠세요? 윤도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건반을 눌러보았다. 음계를 오르내리며 하나하나 소리를 확인했다. 귀를 기울였다. 배음을, 감쇄를, 타이밍을. 조율사의 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조율이 많이 틀어져 있네요. 액션도 조정이 필요하고 현 몇 개는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고칠 수 있나요? 시간이 얼마나 있죠? 연주회가 10일 후입니다. 성우는 속으로 계산했다. 10일. 빠듯했다.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 일정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손 상태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우는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은퇴한 지 5년이 넘었고 손도 예전 같지 않아서. 윤도경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다른 분들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선생님이라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성우는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이 악기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아마도 예산 부족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연장의 심장과도 같은 피아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장님, 성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드린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기만 해도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부품 목록을 알려드릴 테니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윤도경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하지만 성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과연 자신이 이 피아노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연주회라는 중요한 행사에 쓰일 피아노인데 실수라도 한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성우가 물었다. 네, 말씀하세요. 연주회는 어떤 연주회인가요? 아, 저희 문화센터 음악 수강생들의 발표회예요. 주로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이죠. 아이들도 몇 명 있고요. 전문 연주자는 없나요? 한 분 있기는 한데. 윤도경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복잡한 표정이었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피아노부터 고치는 게 먼저니까요.
성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피아노를 살펴보았다. 이 악기를 되살리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문화센터를 나서는 길, 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대가 컸다.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부터 성호는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 아침 일찍 도착해서 저녁 늦게까지 피아노와 씨름했다. 건반을 분해하고 액션을 조정하고 하나하나 조율해 나갔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작업을 하는 동안만큼은 떨림이 줄어들었다. 망치를 쥐고 렌치를 돌리고 조율핀을 돌릴 때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수십 년간 반복했던 동작들이. 윤도경은 가끔 공연장에 들러 성호를 확인했다. 차를 가져다 주거나 간식을 건네며 격려했다. 성호는 그녀의 배려에 감사했다. 사흘째 되는 날, 성호가 해머 정렬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다. 공연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성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다. 엄마,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성호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객석 쪽에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긴 머리에 날씬한 체구. 손에는 악보 가방을 들고 있었다. 하진아, 왔구나. 윤도경이 무대로 걸어 나왔다. 피아노 고치시는 분이야. 장성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젊은 여성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피아노를 향하고 있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우리 딸 하진이에요. 다음 주 연주회에서 연주하기로 했거든요. 윤도경의 설명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이 사람이 그 전문 연주자구나. 연습하고 싶으면 해. 아직 작업 중이긴 한데 소리는 확인할 수 있어. 성호가 말했다. 하진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다. 피아노 앞에 서더니 건반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돌아서서 황급히 공연장을 나갔다. 윤도경이 난처한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저 애가 좀 괜찮습니다. 성호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저 젊은 여성의 눈빛, 피아노를 바라보던 그 간절하면서도 두려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 문화센터 피아노 조율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저녁, 장성호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뻐근했다. 특히 손목과 어깨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피로였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 때문이었다. 저녁을 간단히 때우고 성호는 거실 구석에 있는 낡은 책장 앞에 섰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책장의 맨 아래 칸에는 오래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성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맨 위에 있는 사진 속에는 피아노 앞에 앉은 어린 소녀가 있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반짝이는 눈,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은 모습. 성호의 딸 장서연이었다. 성호는 사진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아마 몇 년은 좋게 된 것 같았다. 일부러 보지 않았다. 볼 수가 없었다. 상자 속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다. 피아노 콩쿠르 수상 증서들, 음악학원 수료증, 악보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 그리고 낡은 연주회 프로그램. 제15회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라고 적혀 있었다. 성우는 프로그램을 펼쳤다. 참가자 명단 중 하나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장서연 마이너스 쇼팽 녹턴 아프 95 이 자신이 직접 그은 표시였다. 그날 그 무대 성우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15년 전 서연이 13살 때였다. 성우는 당시 국내 최고의 피아노 조율사로 명성이 높았다.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공연마다 그를 찾았고 콩쿠르 심사위원들도 그의 조율을 신뢰했다. 피아노 하나를 완벽하게 조율하는데 보통 사람이 하루 걸릴 일을 성우는 서너 시간 만에 해냈다. 그 자신감이 문제였다. 서연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에 재능이 있었다. 5살 때 처음 건반을 만진 이후로 빠르게 실력이 늘었다. 선생님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음악성이 뛰어나요. 성우는 기뻤다. 자신의 딸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수많은 관객 앞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은 그 옆에서 피아노를 조율해주는 아버지. 그래서 더 밀어붙였다. 하루 4시간 연습, 주말에는 6시간,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성우는 서연의 연습을 감독했다. 하나하나를 체크했다. 페달 타이밍, 다이내믹, 아티큘레이션.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시 시켰다. 안 돼, 다시. 이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템포가 불안정해. 메트로놈 켜고 다시. 손목에 힘이 들어갔어. 긴장 풀고 다시. 서연은 잘 따라왔다. 아니, 따라온 것처럼 보였다. 아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지시를 고분고분 들었다.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 서연에게는 첫 번째 큰 무대였다. 성우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레퍼토리를 선정하고 연습 계획을 세우고 매일같이 진도를 체크했다. 쇼팽의 녹턴, 아름답고 서정적인 곡이었다. 기교보다는 감성이 중요한 곡. 성우는 이 곡이라면 서연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회 당일 성우는 서연을 데리고 공연장에 갔다. 아이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성우는 그 손을 잡고 말했다. 긴장하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다. 리허설 때는 괜찮았다. 서연은 큰 실수 없이 곡을 연주했다. 성우는 안심했다. 본 무대도 이렇게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본 공연에서 문제가 생겼다. 서연은 무대에 올라 피아노 앞에 앉았다. 심호흡을 하고 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첫 음을 눌렀다. 녹턴의 서정적인 선율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음정도 정확했고 표현도 나쁘지 않았다. 성우는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런데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서연의 연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템포가 불안정해졌다. 손가락이 건반을 정확히 짚지 못했다. 하나를 틀렸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서연은 연주를 멈췄다. 무대 위의 정적, 객석의 웅성거림, 심사위원들의 당황한 표정, 성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서연은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성우는 달려가 아이를 안았다. 하지만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서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못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다시 하면 돼. 하지만 다음은 없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피아노 앞에 앉기를 거부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서연은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 아빠, 저 피아노 그만둘래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말했다. 성우는 깜짝 놀랐다. 왜? 한번 실수한 게 뭐가 대수야. 다시 도전하면 되잖아. 싫어요. 전 이제 피아노 하기 싫어요. 서연아, 넌 재능이 있어. 포기하면 안 돼. 전 재능 없어요. 무대에서 멈춰버렸잖아요. 서연은 소리쳤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성우는 아내와 상의했다. 아내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너무 심하게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아이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난 그저 서연이가 잘하길 바랐을 뿐이야. 당신이 바란 게 아니라 서연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봤어야죠. 아내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성우는 깨달았다. 자신은 딸의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아이를 밀어붙이기만 했다. 서연은 결국 피아노를 그만뒀다. 대신 미술을 시작했다. 성우는 만류하지 않았다. 더 이상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성우 자신도 변했다. 조율이를 할 때마다 그날의 무대가 떠올랐다. 딸이 무대 위에서 얼어붙어 있던 모습, 눈물 흘리며 내려오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조율 작업을 할 때 집중이 안 됐다. 실수가 잦아졌다. 고객들의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성우는 은퇴를 결심했다. 더 이상 피아노를 만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손으로 딸의 꿈을 꺾어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피아노를 조율할 수 있겠는가. 작업실을 정리하고 도구들을 창고에 넣었다. 조율사 자격증도 경력 증명서도 모든 것을 상자에 담아 치워버렸다. 그리고 5년이 흘렀다. 성우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서연은 지금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 있었다. 미술을 전공하며 자기 길을 가고 있었다. 가끔 전화가 오지만 대화는 늘 짧았다. 서로에게 할 말이 많지 않았다. 아니, 성우에게는 할 말이 너무 많았다.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내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윤도경 관장이었다. 선생님,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하진이 얘기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좀. 내일 센터에서 뵙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깔린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문화센터의 그 젊은 여성 하진. 피아노를 바라보던 그 간절하면서도 두려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눈빛이 묘하게 낯익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성호는 깨달았다. 그것은 15년 전 무대 위에서 얼어붙어 있던 딸의 눈빛과 똑같았다. 문화센터 복도는 저녁 무렵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성우는 박만수가 부탁한 서류를 전달하러 왔다가 공연장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피아노 소리였다. 아니, 정확히는 피아노 소리가 되지 못한 무언가였다.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억눌린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나왔다. 성우는 공연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무대 위 피아노 앞에 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건반 위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떨고 있었다. 성우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다.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자꾸만 눈에 밟혔다. 마치 과거 자신의 딸이 무대 뒤에서 울던 그날의 모습처럼. 괜찮으세요? 성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성우는 한 발짝 물러서려 했지만 그녀가 다시 건반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손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 말에 성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객석 뒤쪽으로 걸어가 조용히 앉았다. 혹시 연주자세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끄덕이려다 말고 고개를 저었다.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엔? 음대 다닐 때까진 잘했어요. 아니,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다. 성우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졸업 연주회 때였어요. 모차르트 소나타 15번. 제가 제일 좋아하던 곡이었는데 2악장 중간에 손이 멈췄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다음 음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객석의 수백 개 시선이 저를 찌르는 것 같았죠. 그녀는 건반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다. 그 이후로는 사람들 앞에서 칠 수가 없어요. 연습할 땐 괜찮은데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만 들면 손이 얼어붙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박자를 놓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성우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에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다. 공감, 그리고 죄책감. 자신의 딸도 비슷한 이유로 피아노를 떠났다. 차이가 있다면 딸의 트라우마를 만든 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 무대 공포증이군요. 성우가 조용히 말했다. 여성이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아세요? 제 딸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피아노 옆에 서서 건반을 내려다봤다. 제가 조율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요. 조율사요? 네. 오랫동안 연주자들과 일했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무대에서 빛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성은 성우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피아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연주자의 마음이 그대로 소리로 나오죠. 두려움도, 망설임도, 후회도. 성우는 한 건반을 부드럽게 눌렀다. 맑은 라 음이 공연장에 퍼졌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용기도,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도 담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간절함이 담긴 눈물이었다. 선생님, 저 다시 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제대로 끝까지. 그 질문에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의 딸에게도 해주지 못한 대답을. 딸이 무대에서 실수했을 때 그는 위로 대신 질책을 했다. 내가 연습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딸의 음악 인생을 끝냈다. 모르겠습니다. 성우의 솔직한 대답에 여성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다. 하지만 성우는 피아노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도와주세요. 여성이 갑자기 성우의 손을 잡았다. 성우는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움직임을 멈췄다.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조율사시잖아요. 피아노를 고치듯이 저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성우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놓으며 일어섰다. 제 이름은 윤아진이에요. 여기 문화센터에서 가끔 자원봉사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은 고치지 못하고 있죠. 하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저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하지만 지금은 그냥 떨지 않고 끝까지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성우는 공연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멈춰섰다. 그는 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다. 내일 오후 2시 여기로 오세요. 제가 피아노 상태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공연장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과거의 실수가 자꾸 떠올랐다. 딸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 해서는 안 됐던 것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자신이 저질렀던 실수를 바로잡을, 아니, 최소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른 결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문화센터를 나서는 성우의 뒷모습을 윤도경이 복도 모퉁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딸 하진이 다시 음악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다음 날 오후 2시, 성우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다.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지난밤 창고에서 꺼낸 조율 도구들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하나하나 점검하는데 새벽까지 걸렸다. 공연장 문을 열자 하진이 이미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성호를 보자 벌떡 일어나 인사했다. 일찍 오셨네요. 선생님이 오실까봐. 혹시 못 찾으실까봐 일찍 나왔어요. 성호는 작게 미소 지으며 무대로 올라갔다. 그는 가방을 피아노 옆에 내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오랜만에 보는 도구들, 조율망치, 음차, 펠트, 조절용 렌치, 각각의 도구가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이 피아노의 상태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성우는 건반을 하나씩 눌러보기 시작했다.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천천히 집중해서. 하진은 그의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다. 이 피아노 언제부터 여기 있었죠? 한 10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문화센터 개관할 때 기증받은 거래요. 10년.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제대로 된 조율을 받지 못한 피아노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고통받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중음역 파부터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는 건반을 누르며 설명했다. 음이 흐려요. 또렷하지 않고 퍼져버립니다. 현의 장력이 불균형한 거죠. 그게 연주에 영향을 주나요? 당연하죠. 피아노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한 음이 틀어지면 전체 화음이 무너져요. 연주자가 아무리 정확하게 쳐도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자신의 실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성우의 말에 하진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럼 제가 연주가 이상했던 게 피아노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부는요. 성우는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악기의 문제와 연주자의 문제는 별개예요. 다만 좋은 악기는 연주자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그는 가방에서 조율 망치를 꺼냈다. 티자 모양의 손잡이에 금속 헤드가 달린 도구. 성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70 노인의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았다. 제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성우는 피아노 상판을 완전히 열고 내부를 들여다봤다. 88개 건반에 해당하는 220여 개의 현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각 현은 미세한 조율핀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핀을 돌려 장력을 조절하는 것이 조율사의 일이었다. 먼저 기준음을 잡아야 합니다. 성우는 주머니에서 음차를 꺼냈다. A음을 내는 금속 막대. 그는 음차를 가볍게 두드려 440Hz의 표준 A음을 울렸다. 맑고 순수한 진동이 공연장에 퍼졌다. 이 소리를 기억하세요. 모든 음은 이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피아노의 중앙 A 건반을 눌렀다. 음차의 소리와 미묘하게 달랐다. 약간 낮고 탁했다. 이 음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성우는 조율망치를 해당 조율핀에 걸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시계 방향으로 몇 도. 건반을 다시 눌렀다. 아직 부족했다. 다시 조금 더.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귀는 여전히 예리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피아노의 A음이 음차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두 소리가 겹쳐지면서 맹놀이 현상이 사라지고 하나의 순수한 음이 되었다. 와! 하진이 감탄사를 흘렸다.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음을 기준으로 옥타브를 맞추고 오도 관계를 정리하고 전체 음역을 조율해야 합니다. 성우는 다음 음으로 넘어갔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작업했다. 가끔 손이 떨려 핀을 헛돌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집중했다. 하진은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봤다. 노인의 구부정한 등, 땀으로 젖은 이마,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그의 손끝에서 피아노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다.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3시간쯤 지났을 때 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 좀 마시고 오시는 게 아직 안 됩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조율은 한 번에 끝내야 해요. 중간에 끊으면 온도와 습도 변화로 이미 맞춘 음들이 다시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크게 떨리며 조율 망치가 핀에서 미끄러졌다. 날카로운 금속음이 났다. 아! 성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관절염으로 굳어가는 손가락, 힘을 잃어가는 손목. 나이를 속일 수는 없었다. 제가 할게요. 하진이 다가와 성우의 손을 잡았다. 제가 선생님의 손이 되어드릴게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움직일게요. 하지만 당신은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돕고 싶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진에게 조율 망치를 건넸다. 무겁지 않나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제 말대로 해보세요. 먼저 망치를 핀에 정확히 거세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진은 조심스럽게 망치를 조율핀에 걸었다. 이제 시계 방향으로 아주 조금만 돌리세요. 정말 조금.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진이 천천히 망치를 돌렸다. 성우는 건반을 눌렀다. 음이 미세하게 변했다. 좋아요. 조금 더. 이 정도요? 완벽합니다. 두 사람은 호흡을 맞춰가며 조율을 계속했다. 성우의 귀와 경험, 하진의 젊고 안정적인 손. 둘의 협업은 예상외로 매끄러웠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작업 중간에 하진이 물었다. 조율사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듣고 싶어요.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젊었을 때 우연히 피아노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조립 일을 했죠. 하지만 조율하는 장인의 모습을 보고 매료됐습니다. 귀 하나로 수백 개의 음을 완벽하게 맞추는 모습이 마법 같았어요. 그래서 배우신 거예요? 네. 10년을 수습으로 보냈습니다. 조율핀 하나 만지지 못하고 옆에서 보고 듣기만 했죠.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배움이었습니다. 하진은 성우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40년을 조율사로 살았습니다. 학교, 공연장, 음악당, 심지어 개인집까지. 한국에 있는 웬만한 피아노는 다 만져봤죠. 그런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 질문에 성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했죠. 선택이요? 다음 음으로 넘어가죠. 성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진도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모종의 이해가 생겼다.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에. 해가 저물 무렵 마침내 조율이 끝났다. 성우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천천히 훑쳤다.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모든 소리가 제자리를 찾았다. 탁하던 음색은 맑아졌고 불안정하던 음정은 안정을 찾았다. 한번 쳐보세요. 성우가 하진에게 말했다. 하진은 피아노 앞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화음을 눌렀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소리가 달랐다. 완전히 달랐다. 각 음이 또렷하면서도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답답하게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리는 느낌이었다. 이게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연주했다. 단순한 스케일, 화음, 그리고 짧은 멜로디. 그녀의 손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선생님, 이 피아노 완전히 다른 악기가 됐어요. 성우는 객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하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 미소를 보며 성우는 오랜만에 느꼈다. 보람을, 자신의 일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공연장 뒤쪽에서 윤도경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딸의 웃는 얼굴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다. 저 노인이 딸에게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혹시 다시 상처받게 되면 어쩌지? 일주일 후 성우는 다시 문화센터를 찾았다. 이번에는 하진의 부탁 때문이었다. 그녀가 정기적으로 피아노 상태를 체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성우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승낙했다. 문화센터 로비에서 윤도경과 마주쳤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 장 선생님. 도경이 먼저 인사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하진이가 많이 좋아하던데요. 피아노도 좋아졌다고 매일 얘기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다행이긴 한데. 도경은 말을 흐렸다. 성우는 그녀의 불편한 심기를 눈치챘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도경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성우를 한적한 복도 구석으로 안내했다. 장 선생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하진이한테 뭘 기대하시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성우는 당황했다. 기대요? 저는 단지 피아노를 조율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인가요? 도경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하진이가 요즘 달라졌어요. 매일 공연장에 가서 연습하고 선생님 얘기를 하고 심지어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쁘죠. 도경의 목소리가 커졌다가 다시 낮아졌다. 선생님은 모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졸업 연주에 실패하고 나서 1년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다 겨우, 정말 겨우 일어섰어요. 피아노는 안 치더라도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죠.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타나서
다시 그 아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또 무대에 서고 싶다고? 그러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일어서지 못할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피아니스트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평범하게 상처받지 않고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제발 더 이상 우리 딸한테 기대를 심어주지 말아주세요. 기대는 독이에요. 이루지 못하면 절망이 되는. 성우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도경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것은 과거 자신이 딸에게 했던 것에 정반대였지만 본질은 같았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두려움. 죄송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괜한 희망을 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도경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다. 선생님이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냥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성우는 그렇게 말하고 문화센터를 나섰다. 하진과의 약속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도경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기대는 독이다. 이루지 못하면 절망이 된다. 자신이 딸에게 했던 것이 그것이었다. 과도한 기대,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실수에 대한 차가운 질책. 결국 딸은 피아노를 증오하게 됐고 성우와의 관계마저 끊어졌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지금 자신이 하진에게 하는 것도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피아노를 고쳐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무대에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 그녀를 위한 일일까?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까? 휴대폰이 울렸다. 하진이었다. 선생님 어디세요? 약속 시간인데. 미안합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좀 바빠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진도 그걸 눈치챘을 것이다. 선생님, 다음에 봅시다. 성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저녁 무렵까지.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창고 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켜진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둠을 밀어냈다. 먼지 쌓인 상자들, 녹슨 공구들, 그리고 구석에 쌓인 낡은 서류 뭉치들. 그는 한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공연 프로그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가 조율을 담당했던 수많은 공연들, 피아니스트들의 사인, 감사 편지, 함께 찍은 사진들. 성우는 그중 한 프로그램을 천천히 꺼냈다. 2008년 11월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연주회. 표지에는 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장미소. 그는 프로그램을 펼쳤다. 딸의 연주 곡목이 적혀 있었다. 쇼팽 발라드 1번. 딸이 가장 좋아하던 곡. 하지만 그날 연주는 재앙이었다. 성우는 그날을 떠올렸다. 무대 위에서 떨고 있던 딸. 첫 페이지를 완벽하게 연주했지만 두 번째 페이지 중간에서 손이 멈췄다. 관객석의 정적. 딸의 창백한 얼굴. 결국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대를 내려왔다. 그리고 무대 뒤에서 성우가 딸에게 한 말.
왜 그렇게 연주했니? 집에서 연습할 때는 완벽했잖아. 내가 집중을 안 한 거야. 무대에 서면 100배는 더 집중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딸은 울면서 대답했다. 미안해요, 아빠.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변명하지 마. 음악은 변명을 들어주지 않아. 관객들은 내 사정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완벽한 연주만 원할 뿐이야. 그 말 이후로 딸은 피아노 앞에 앉지 않았다. 집에 있던 피아노는 먼지만 쌓여갔고 결국 팔려나갔다. 딸은 음대 진학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성우와의 대화도 끊겼다. 미소야. 성우는 프로그램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그는 상자 속을 다시 뒤졌다. 맨 아래에서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다. 딸이 중학생 때 쓴 일기장. 성우는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아빠가 우리 학교 강당 피아노를 조율하러 오셨다. 친구들이 부러워했다. 내 아빠가 최고의 조율사라고. 나도 자랑스러웠다.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음 페이지. 콩쿠르에서 3등을 했다. 엄마는 잘했다고 했는데 아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1등 아니면 의미 없어라고 하셨다. 좀 서운했다. 또 다른 페이지. 요즘 피아노가 무섭다. 실수하면 아빠가 화내실까봐. 연습실에 들어갈 때마다 손이 떨린다. 하지만 아빠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더 열심히 해야지. 성우는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70 노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후회의 눈물. 내가 널 망쳤구나.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딸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최고가 되길 바란다는 핑계로 그는 딸에게서 음악의 기쁨을 빼앗았다. 피아노는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됐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만수였다. 성우야, 괜찮아? 윤 관장님한테 들었어. 하진이 씨 일 말이야. 응,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목소리 들으니까 울었는데.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야, 너 또 그러는 거 아니지? 예전에 미소 때문에 힘들어하던 것처럼. 만수야, 나 어떻게 해야 돼? 뭘? 하진이라는 친구.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 다시 연주하고 싶다고. 근데 나는 자격이 없잖아. 내 딸도 제대로 못 도와준 놈이. 만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성우야,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미소한테 못 해준 거 하진이한테 해주면 되잖아. 그게 속죄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의미는 있잖아. 하지만 윤 관장님 걱정은 이해해. 나도 부모야 알아. 근데 하진이는 어른이잖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결정할 문제야. 성우는 창고 벽에 기대어 앉았다. 만수야, 나 무서워. 뭐가? 또 실패하면 어떡해? 또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면. 그럼 이번엔 다르게 하면 되지. 예전처럼 완벽을 강요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줘.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힘들면 쉬게 해주고. 그게 내가 미소한테 못 해준 거잖아. 전화를 끊은 후 성우는 오랫동안 창고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기로.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기로. 그는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오래된 메트로놈. 딸이 어렸을 때 쓰던 것. 태엽을 감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고장 난 지 오래였다. 고쳐야겠네. 성호는 일어서서 공구함을 꺼냈다. 메트로놈을 분해하고 녹슨 부품을 교체하고 조심스럽게 다시 조립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1시간 후 메트로놈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똑딱, 똑딱 규칙적인 박자가 조용한 창고에 울려 퍼졌다. 아직 할 수 있어. 성호는 메트로놈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후 2시 문화센터에서 봅시다. 제대로 시작해 봅시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묵직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 것이다. 완벽을 강요하는 대신 함께 걸어갈 것이다. 창고 구석에 놓인 딸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며 성우는 작게 속삭였다. 미소야, 아빠 이번엔 잘할게. 지켜봐줘. 다음 날부터 성우와 하진의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됐다. 성우는 더 이상 단순한 조율사가 아니었다. 그는 하진의 멘토가 되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오늘은 뭘 연습할까요? 하진이 피아노 앞에 앉으며 물었다. 연습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그냥 칩시다. 치고 싶은 거, 듣고 싶은 소리. 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배웠던 방식은 달랐다. 정해진 곡, 정확한 박자, 완벽한 테크닉.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다. 음악은 규칙이 아닙니다. 감정이에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을 소리로 내보세요. 하진은 망설이다가 건반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즉흥 멜로디를 만들어갔다. 어색했다. 틀렸다. 하지만 그녀의 것이었다.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성우는 격려했다. 하진의 연주는 점차 자유로워졌다. 실수를 해도 멈추지 않았다. 다시 이어갔다.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편안함이 번졌다. 2달이 흘렀다. 하진은 조금씩 변해갔다. 피아노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됐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성우는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다. 채근하지 않았고 질책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줬다. 그러던 어느 날 윤도경이 공연장을 찾아왔다. 장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성우는 하진에게 잠시 쉬라고 하고 도경을 따라 나갔다. 다음 달에 문화센터 창립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도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소규모 공연회를 열 예정인데 하진이가 참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성우는 놀라 도경을 바라봤다. 무대에 서고 싶다고요? 네. 선생님과 연습한 곡을 사람들 앞에서 치고 싶다고. 도경의 표정은 복잡했다.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선생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딸 할 수 있을까요?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진은 분명 나아졌지만 무대는 다른 문제였다. 수백 명의 시선, 실수할 수 없다는 압박, 과거의 트라우마. 모르겠습니다.
성호의 솔직한 대답에 도경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성우가 말을 이었다.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두려움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리허설 날짜를 잡겠습니다. 소규모로 직원들만 모아놓고 거기서 괜찮으면 본 공연에 올리는 거죠. 리허설 날이 다가왔다. 하진은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를 선곡했다. 짧지만 아름다운 곡. 성우가 처음 그녀에게 추천했던 곡이었다. 떨리세요? 리허설 시작 전 성우가 물었다. 많이요. 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연합니다. 떨리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성우는 과거 딸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떨리면 안 돼. 프로는 긴장을 이겨내야 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떨려도 괜찮습니다. 떨리는 만큼 당신이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니까요. 하진이 성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로. 공연장에는 20명 남짓한 문화센터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소규모였지만 하진에게는 압도적인 숫자였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반복했다. 하진 씨, 준비됐어요? 도경이 다가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나 괜찮아. 천천히 해. 실수해도 돼. 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로 걸어나갔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객석의 시선이 집중됐다. 순간 하진의 발걸음이 흔들렸다.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안 돼. 또 시작됐어.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다. 졸업 연주의 무대. 멈춰버린 손. 쏟아지는 시선. 수치심. 하진은 첫 음을 눌렀다. 하지만 박자가 틀렸다. 다시 시작했다. 세 마디를 연주했다. 그리고 손이 멈췄다. 완전히 멈췄다. 객석에서 성우가 일어섰다. 하지만 그는 무대로 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박수를 쳤다. 천천히 리듬 있게. 하진이 연주하려던 곡의 템포에 맞춰. 하진이 객석의 성우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듯이, 천천히라는 듯이. 하진은 다시 건반에 집중했다. 성우의 박수 소리에 맞춰 다시 시작했다. 한 마디, 두 마디. 하지만 5마디에서 또 막혔다. 이번에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무대 위에서 울고 있는 딸을 보며 도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무대로 뛰어 올라가 하진을 껴안았다. 됐어, 됐어. 이제 내려가자. 하진은 엄마의 품에 안긴 채 무대를 내려왔다. 객석의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성우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도경이 하진을 대기실로 데려간 후 다시 나와 성우를 마주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맞죠? 도경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딸을 왜 자꾸 흔드냐고 했죠? 관장님. 아니, 이제 그만하세요. 선생님이 좋은 분인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 딸한테는 독이에요. 희망을 줬다가 다시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없을 겁니다. 저는 단지 뭐요? 도와주고 싶었다고요? 그럼 제대로 도와주세요. 아니면 아예 손 떼시든가. 도경의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딸이 무대에서 실패한 후 자신이 했던 차가운 말들. 그리고 그 이후 찾아온 긴 침묵. 죄송합니다. 성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제 방식이 맞다고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도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대기실로 돌아갔다. 공연장에는 성우 혼자 남았다. 그는 무대 위 피아노를 바라봤다. 완벽하게 조율된 피아노.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악기가 아무리 좋아도 연주자가 무너지면 소용없었다. 성우는 천천히 공연장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대기실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진이 울고 있었다. 엄마, 나 왜 이래? 왜 나는 못하는 거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안 돼. 평생 안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이 했던 똑같은 말. 나는 안 돼, 아빠. 재능이 없어. 그때 자신은 뭐라고 답했던가.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거야. 성우는 문화센터를 나와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을 출발하지 못했다. 핸들을 쥔 그의 손이 떨렸다. 좌절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피아노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집에 도착한 성우는 곧장 창고로 갔다. 그는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를 찾고 있었다. 답을, 방법을, 실마리를.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나왔다. 그의 스승이었던 조율사 노인이 남긴 것. 성우는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조율 기법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가 적혀 있었다. 좋은 조율사는 피아노만 듣지 않는다. 연주자의 마음도 듣는다. 악기와 사람, 둘 다 조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은 피아노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하고 쉽게 망가진다. 조심해야 한다. 성급하게 고치려 들면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 있다. 성우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자신이 바로 그 실수를 한 것이다. 성급했다. 하진을 너무 빨리 무대에 세우려 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방법을 바꿔야 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박만수에게 전화했다. 만수야, 나야. 성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리허설이. 실패했어. 그래. 많이 힘들었겠네. 응.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 방법을 찾아야 해. 만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성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하진 씨가 스스로 찾아야 할 때야. 무슨 소리야? 너는 피아노를 고쳤고 연습 방법도 알려줬고 옆에서 응원도 해줬어. 이제 남은 건 하진 씨의 용기야. 그건 내가 줄 수 없어. 본인이 찾아야 해. 전화를 끊은 후 성우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만수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다.
나머지는 하진의 몫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최소한 한 가지는 더 해줄 수 있었다. 피아노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 하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최상의 악기가 그녀를 기다리게 하는 것. 일주일이 지났다. 성우는 문화센터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진도 공연장에 오지 않았다. 공연장 피아노는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창립 기념 행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경은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피아노 독주는 제외하고 대신 합창단 공연을 넣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공연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도경이 확인하러 갔을 때 피아노에서 불협화음이 들렸다. 여러 건반을 눌러봤지만 소리가 이상했다. 어떤 음은 너무 높고 어떤 음은 탁했다. 이게 왜 이래? 도경은 황급히 악기 수리업체에 연락했다. 다음 날 기술자가 왔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거 조율 상태가 완전히 망가졌네요. 누가 함부로 만졌나 봐요. 고칠 수 있어요? 글쎄요. 시간이 꽤 걸릴 텐데요. 적어도 2주는. 2주요? 공연이 일주일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기술자가 돌아간 후 도경은 피아노 앞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피아노를 빌릴까? 하지만 일주일 만에 다른 악기에 적응하기는 어려웠다. 그때 공연장 문이 열리며 하진이 들어왔다. 일주일 만이었다. 그녀는 야윈 얼굴로 피아노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 하진아. 피아노가 고장났어. 누가 건드려서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 하진은 피아노에 다가가 건반을 눌러봤다. 정말 엉망이었다. 그녀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완벽했는데. 장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가 찾아볼게. 내가? 하지만. 괜찮아. 내가 찾아올게. 하진은 문화센터를 나와 성호의 집으로 향했다. 박만수에게 주소를 물어 찾아간 작은 단독주택.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선생님, 장 선생님. 한참을 부르자 문이 열렸다. 성우가 지친 얼굴로 나타났다. 하진 씨. 선생님, 피아노가 고장났어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성우의 표정이 굳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선생님밖에 없어요. 하진이 성우의 손을 잡았다. 다른 사람들은 못 고친대요. 시간도 없고 선생님이 해주셔야 해요. 하지만 관장님이 엄마는 제가 설득할게요. 제발요, 선생님. 성우는 하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두 사람은 함께 문화센터로 갔다. 공연장에 들어서자 도경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하진아, 그리고 장 선생님, 관장님.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아노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경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부탁드립니다. 성우는 피아노 앞에 섰다. 건반을 하나씩 눌러보며 상태를 점검했다. 예상보다 심각했다. 누군가 조율핀을 무작위로 돌려놓은 것 같았다. 이거 누가 일부러 망가뜨린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여기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데
하진이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다. 선생님, 혹시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이 저를 다시 오게 만들려고.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피아노는 악기예요. 장난치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진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랬을 거예요. 저를 다시 부르려고. 아니면 선생님 스스로 다시 시작하려고.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며칠 전 밤에 몰래 문화센터에 와서 피아노를 일부러 틀어놓았다. 자신이 다시 필요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비겁한 방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쨌든 성우는 주제를 돌렸다. 지금은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공연이 일주일 남았으니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밤새 작업하면 가능할 겁니다. 밤새요? 네. 혼자서는 힘들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나요? 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도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두 분 다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괜찮습니다. 성우는 가방에서 도구를 꺼내며 말했다. 이게 제 마지막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끝내고 싶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공연장에는 성우와 하진만 남았다. 조명을 켜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기준음부터 다시 잡겠습니다. 성우는 음차를 꺼내 A음을 울렸다. 그리고 피아노의 중앙어를 맞추기 시작했다. 하진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1시간, 2시간. 작업은 계속됐다. 성우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진이 옆에서 받쳐주며 함께 움직였다. 선생님, 작업 중간에 하진이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딸분, 어떻게 되셨어요? 성우의 손이 멈췄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요. 당신처럼 무대에서 실수했고, 저는 그 아이를 다그쳤어요. 완벽하라고, 더 노력하라고. 결국 그 아이는 음악을 포기했고, 저를 떠났습니다. 하진은 성우의 떨리는 손을 감싸쥐었다.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였군요. 네. 같은 실수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 하진이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옆에 있어 주셨으니까.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그 말, 정말 고맙습니다. 새벽 4시, 마침내 조율이 끝났다. 88개 건반 모두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성우는 지친 몸으로 의자에 앉아 피아노를 바라봤다. 다 됐습니다. 정말요? 하진이 건반을 눌러봤다. 소리가 달랐다. 영혼이 담긴 소리. 그녀는 간단한 스케일을 연주해봤다. 완벽했다. 선생님,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한 겁니다. 하진은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트로이메라이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새벽의 공연장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연주했다. 곡이 끝나자 성우가 박수를 쳤다. 이제 됐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하진이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창립 기념 행사 당일. 문화센터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지역 주민, 후원자, 학생들까지 200여 명이 모였다. 도경은 긴장한 얼굴로 무대 뒤를 서성였다. 하진아, 정말 괜찮겠니? 응, 엄마. 이번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진은 무대 의상을 입고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손은 떨렸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두려움보다 기대가 컸다. 성우는 객석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만수가 그의 옆에 앉았다. 긴장되지? 엄청나게. 너보다 하진 씨가 더 긴장했을 거야. 알아. 그래서 더 떨려.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나왔다. 다음 순서는 피아노 독주입니다. 윤하진 씨가 슈만의 트로이메라이를 연주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하진이 무대로 걸어 나왔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객석의 수많은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봤다. 하진의 발걸음이 순간 흔들렸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과거의 기억이 스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객석 뒤쪽의 성우를 찾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하진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성우가 밤새 조율한 피아노. 그의 땀과 정성이 담긴 악기. 선생님이 만들어준 소리. 나는 그걸 전달하기만 하면 돼. 하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다. 맑은 소리가 공연장에 퍼졌다. 트로이메라이의 서정적인 멜로디. 하진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건반 위를 움직였다. 떨림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나아갔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다.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감정이 담긴 연주. 하진의 지난 시간, 좌절, 눈물,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가 음악 속에 녹아들었다. 중간 부분, 가장 어려운 구간이 다가왔다. 예전 리허설에서 멈췄던 바로 그 부분. 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성우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떨려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뜻이니까요.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구간을 연주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약간 박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나아갔다. 마지막 화음. 하진은 건반을 부드럽게 눌렀다. 여운이 공연장에 퍼졌다. 그리고 침묵. 잠시 후 터져나온 박수 소리. 관객들이 일어서며 환호했다.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객석을 바라봤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그녀는 일어나 인사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 무대를 내려오며 도경과 마주쳤다. 엄마는 딸을 끌어안으며 함께 울었다.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 나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성우는 객석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만수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 성우야. 너도 잘했어. 공연이 끝난 후 하진이 성우를 찾아왔다. 선생님, 축하합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겁니다. 제가 한 건 피아노를 고친 것뿐이에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저도 고쳐주셨어요. 부서진 제 마음을. 도경이 다가왔다. 그녀는 성우를 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오해했어요. 우리 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닙니다. 하진 씨가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도경은 성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센터에 자주 와주세요. 피아노 조율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성우는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요? 네. 장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르칠 수 있는. 일주일 후 문화센터 로비에 작은 명패가 걸렸다. 장성우 명예조율사. 성우는 그 명패를 보며 웃었다. 70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 늦지 않았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았다. 선생님. 하진이 공연장에서 손을 흔들었다. 옆에는 몇 명의 학생들이 서 있었다. 오늘 첫 수업이죠?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우는 가방을 들고 공연장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과거의 무게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피아노 앞에 모인 학생들에게 성우가 말했다. 여러분, 저는 장성우입니다. 조율사예요. 오늘은 피아노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피아노 상판을 열었다. 복잡한 현과 해머, 댐퍼가 드러났다. 피아노는 참 복잡한 악기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단순해요.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현을 때리고 그 진동이 소리가 되는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조율이 뭐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조율은 흐트러진 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성우는 학생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부드러웠다. 과거 딸에게 했던 차가운 질책은 없었다. 수업이 끝난 후 성우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건반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미소야. 그는 작게 속삭였다. 아빠가 이제야 알았어.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라는 걸. 너한테 그걸 가르쳐 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는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했다. 서툴렀다. 조율사였지 연주자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공연장 문이 열리며 하진이 들어왔다. 선생님, 아직도 계세요? 응, 조금 연습하고 있었어요. 연주하시는 줄 몰랐어요. 잘 못 쳐요. 하지만 가끔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진은 성우 옆에 앉았다. 선생님, 저 다음 달에 작은 독주회를 열어요. 후원자들 앞에서. 정말요? 잘 됐네요. 선생님도 와주세요. 선생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가야죠. 제가 조율한 피아노로 연주하는데.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공연장에는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비쳤다. 몇 달 후 성우는 오랜만에 딸에게 편지를 썼다. 미소야, 아빠야. 잘 지내니? 아빠는 요즘 다시 조율을 하고 있어. 문화센터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늙은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니 웃기지? 최근에 한 친구를 만났어. 너처럼 무대에서 힘들어했던 친구. 그 친구를 도우면서 아빠가 내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너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는 내가 완벽하길 바랐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잔인한 바람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더라. 내가 즐겁게 칠 수 있게 해줬어야 했는데 아빠는 내게서 그 즐거움을 빼앗았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너는 충분했어. 아니, 충분함을 넘어 훌륭했어. 아빠의 눈이 멀어서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야. 언제든 아빠한테 돌아와도 돼. 기다릴게. 아빠는 여기 있을게. 사랑한다, 미소야. 아빠가 편지를 붙인 후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답장이 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괜찮았다.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을 전한 것.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아빠. 그 목소리에 성우의 손이 떨렸다. 딸이었다. 미소야. 편지 받았어요. 그래.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응, 응. 물론이지. 제가 놀러 갈게요. 아빠 보고 싶어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오렴. 아빠도 보고 싶었어. 전화를 끊은 후 성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벅찼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것 같았다. 창고로 가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 연주의 프로그램들, 작은 트로피들. 그는 하나하나 정성껏 닦았다. 주말에 딸이 왔을 때 함께 보기 위해. 다음 날 문화센터에서 성우는 여느 때처럼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수업 후 하진이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아주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뭔데요? 가족을 되찾았어요. 하진은 성우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축하해요, 선생님. 정말 축하해요. 그날 저녁 성우는 피아노 앞에 앉아 오랜만에 딸이 좋아하던 곡을 연주했다. 쇼팽 녹턴. 서툴렀지만 마음이 담겼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 성우는 느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문화센터 로비의 명패가 석양빛에 반짝였다. 장성우 명예조율사. 그것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다. 그의 두 번째 인생,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진정한 조율사로서의 삶이었다. 피아노를 조율하듯 인생도 조율할 수 있다. 흐트러진 음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불협화음을 화음으로 바꾸고 부서진 관계를 다시 이어붙이는 것. 성우는 그것을 배웠다. 늦은 나이에.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다. 공연장 피아노가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그리고 성우는 알았다. 자신이 그 피아노와 함께 여생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조율사 장성우의 두 번째 전성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